에이펙 정상회의 때 에이펙 아시아 정상들로 싹 바꾸면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뭘 바뀌냐면 홈페이지, 회사 홈페이지에 그 보면 홈페이지 맨 앞에 그 대표이사 인사말 항상 홈페이지 보면 맨 앞에 나오죠. 대표 인사말 또 단체장 인사말인데 그 대표이사가 인사말만 한 페이지 써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한테 다 질문하면 다 답변해 줄 수 있는 거죠. 대표이사 있지만 다 답변해 줄. 홈페이지마다 이제 인공지능을 다 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용 인공지능을 한번 이번에 딱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잘 알려진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잘 알려진 학자가 와가지고 또 보충 설명해주고, 아직은 누구라고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쪽 과학 분야의 국회의원이 와서 또 축사도 해주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미국에서 인공지능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래서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도 그분 글이 실렸습니다. 9월 3일인가 실렸는데, 그분을 좀 한번 초대를 하려고, 시간은 없지만은 한번 이제 그렇게 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한번 그런 일들을 지금 아주 그냥 준비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서.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올 거고, 신문사들도 올 거고, 유튜버도 올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게 막 우리나라가 세계 인공지능 시장에 뭐 3위가 아니라 그냥 2위, 1위까지도 갈 수 있는 기반이 나오고 있다라고 언론에 이제 막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듯이 그렇듯이 그 제주는 누가 부리고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고요? 떼금이 가져가는데 제주는 학자들이 부리고 돈은 지오미가 벌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희는 관여 안 합니다. 발표나 이런 부분들은 그거는 제도권에서 하는 일이라, 모든 사업은 어느 법인이 진행한다고 했죠? 미국에 있는 법인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코인가는 올라가고, 코인가는 올라가면 여러분들한테 나눠들은 코인이 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회사에 있는 코인이 많이 팔리게 되면 그것을 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리고 인공지능 버는 돈이 오면 우리 지분만큼 왔을 때 그 지분의 또 수익의 지분 수익의 40%를 나눠드리고, 이런 겁니다. 꼭 우리가 사업을 하면 뭐 지오미가 노인네 분들 죄송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노인네들 꼬셔가지고 꼬셔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아유 뭐 말이 복잡해서 저희는 아예 미국 법인에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그것이 열매를 거둘 때만 알아 이거예요. 고생은 너네가 하고 열매는 우리가 따고, 이제 그런 전략을 짰습니다. 좋죠? 오늘 이제 여러분 식사하시는 걸 보면서 가슴이 찡해서 제가 식당이 옆에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따로 식당했으면. 그렇게 이제 할 날을 기대해 주세요. 이게 그 마음결이라는 거 있죠. 마음결. 결자들하는 게 많아요. 마음결, 숨결, 그다음에 그 피부결. 이제 결이 이렇게 이런 문양을 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물결. 근데 참 한국말이 아름답죠. 물결이 있듯이 마음결이 있습니다. 마음의 결이 있다. 근데 이런 말 있어요. 참 저 사람은 마음결이 곱다. 곱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참 저 사람은 마음결이 싸납다. 이렇게 뭐가 마음결이 고운 거고 뭐가 마음결이 싸나운가를 생각해 봤어요. 어떤 건 마음결이 곱고 어떤 건 마음결이 싸나울까? 예, 다 같은 마음을 쓰는 건데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제가 어디가 다쳐서 아파요. 그러면 머리가 아프다고 오늘도 내 몸 아프니까 내일도 내 몸 아프다고 그냥 자기 몸을 애지중지하고 예? 일하는데도 일도 안 나가고 그냥 자기 몸 보호하는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마음결이 곱다라고는 안 합니다. 그죠? 자기를 애지중지 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애지중지하는 걸 마음결이 곱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럼 뭘까? 예, 이 물결은 바람이 불 때라든지 물이 흘러갈 때 생겨요, 물결이. 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물결은 어디서요? 물길이 있어요, 물길. 그죠? 네. 예, 물길 따라 물이 흐르잖아요. 그럼 물이 흐르다 보면 이렇게 흐르면서 결이 생기죠. 예, 그렇듯이 마음결은 마음의 길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의 길. 예, 그 마음의 길이 어떤 길을 가면서 생기는 결이냐에 따라 곱기도 하고 싸납기도 하는 거다. 그래서 마음의 길이 있는데 그 마음의 길이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길. 예. 그러면 그거는 좀 싸납다 해요. 예. 저 사람이 막 돈에 막 예.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예. 뭘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예. 보호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다 자기 자신. 예. 이런 사람은 길이 어디로 가 있냐면 자기에게. 예.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는 그 길을 따라 마음을 쏟아서 흐르게 하면 결이 생기긴 하는데 그 마음결은 고운 결은 아니다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의 길이 어떤 길로 마음이 흘러갈 때 생기는 결을 고운 결이라 하냐면 예, 타인을 위해서 이제 내가 아픈 데는 있는데 내 주변에 누군가가 아파해.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래서 막 그 사람 아픈 것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예?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도와주지 못해서 안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참 마음결이 곱다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타인에게 갈 때, 내 마음이 나를 위해서 아니라 타인에게 갈 때, 내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을 위해서 갈 때, 거기서 생기는 결이 곱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타인 중에서도 약자에게 갈 때는 그 사람 마음이 고운 겁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마음이 곱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 사람도 어떤 분은 간혹 그 사람 마음이 싸납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느 길로 내 마음이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오미 그룹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와서 만나고 같이 진행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지오미의 회사의 마음의 길은 어디를 가냐면 이렇게 소리 없이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가 이혼하고 아니 엄마 아빠가 이혼했거나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예, 아니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처 속에서 소리 없이 우는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기업은 그리로 흘러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기름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름정이 있어서 우리 회사의 모든 지분은 기부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100% 지분이 기부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수익이 몇천억이 나왔든 몇 조가 벌어졌든 간에 인공지능으로 벌어졌어도 이 주주들이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못 내요. 돈을 빌리는 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분 매각이 안 되고 세 번째는 배당을 받지 않습니다. 예, 주주들도 일하는 월급만 받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월급 외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월급도 다 못 받아가지고 제가 밀리는 월급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빨리 성공해가지고 밀리는 월급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데
다 얼굴 외에는 아무도 안 봤습니다. 예, 그러면 그 벌어진 모든 것은 이 위기가정을 맞이하는 아이들한테 흘러가게 할 거고요. 그 위기가정 아이들이 학교에서 너는 위기가정 청소년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들 2번 죽이는 거였잖아요. 네, 2번 죽이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내년 3월부터 모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내년 3월부터 학기 중에는 모집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 3월에 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10명씩, 그리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 1만 개 학교가 있습니다. 1만 개. 11,000 몇 개가 있는데, 분교들 이렇게 시골에 조그만 학교 이렇게 통합해보려면 한 10,000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10명씩 뽑으면 10만 명입니다. 우리 참고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학생 수는 한 500만 명 정도 됩니다. 500만 명. 예, 그래서 한 학교에 평균 500명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 중에서 10명씩만 위기가정을 맞이한 아이들 10명을 뽑아서 이 아이들을 한국 청소년 자연사 탐험대입니다. 얘네들이 자연사 탐험대. 예. 그래서 이런 인디아나 존스 옷 같은 거 입고, 예. 저 몽골의 초원에도 가서 자연사 탐험하고, 예. 또 그다음에 일본에 가까운 일본에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주도에서 자연공원으로 개발 허가를 받은 게 20만 평이 있습니다. 20만 평. 예, 제주도에 국제주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보신 분들은 있지만 토목공사까지 다 해놓고 투자 마주 이제 나머지 투자 기다리고 있고 거기는 투자 특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세금을 안 내. 예, 그런 부분까지 이제 세종시에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50동이 허가가 됐어요. 50동. 건물을 50동을 크게 지을 수 있는 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제주도에서 그렇게 허가받기 20만 평 허가받기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저희가 투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데 했냐면 거기에 또 50만 평이 또 있어요. 옆에. 네. 거기는 개발 허가는 안 받았는데 그거 운영권까지 이제 우리가 가져오려고 해요. 예. 왜냐면 그 마을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 건데 마을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걸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 이제 지금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운영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 회사가 그 운영권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20만 평은 거기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펜션 단지도 만들고 레저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서 자연사 탐험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희들은 위기가정 청소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식시키는 게 아니라 너희는 자연을 탐험한 자연을 탐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아이들 참 불쌍해요. 그래서 도시 아이들이 지금 화가 난다 그래서 남의 집 화분 집 앞에 있는 화분 꽃 그거는 그 뭐야 이렇게 나무 막대기 갖다가 화분 꽃을 이렇게 치면요 목이 틱 쓰러져. 예,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엄마한테 아침부터 이놈의 새끼야 그냥 왜 안 일어나 그래서 뭐 그냥 욕 얻어먹고 억지로 그냥 밥 먹고 그 플랫폼 시스템 것들을 그동안에
기술 개발을 한 거예요. 어떤 정정, 예, 치유받는 그런 가정을 못 만들었다면 이 사회가 어느 하다 보면 또 다른 가정, 이처럼 우리 공짜로 깎아주고, 예, 식당에서 삼촌처럼 얘네들 맛있는 밥 또 먹게 해주고, 집에서 한 달에 하고 아니겠어요? 사회가 이 아이를 품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른이 우리 기업 물꼬가 이렇게 약자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업인 그룹을 그리고서 네, 어, 우리 기업은 제가 듣고 싶은 건 뭐냐면 참 기업이 마음이 곱다. 네, 네. 마음이 곱다. 네, 네, 그런 마음결이 고운 그런 기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붙여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게 됐습니다. 자, 그래 이제 그거예요. 어나더 홈 10만 명의 유가정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10만 명의 지역의 회원을 만든 중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2만 5,400명 지금 지났습니다. 2만 5,400명. 예, 지금 이제 에, 속도가 아주 빠르게 가는 건 아닌데 이제 그 행사 치르고 그 언론에 딱 뜨고 그다음에 막 기업들하고 계약하는 내용들이 막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코인가가 막 올라가고 예, 들썩들썩되고 예, 이런 일이 일어나면 10만 명 금세 저는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인공지능이 전 세계로 우리 인공지능이 가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10만 명 소상공인 이건 이제 언론사들하고 또 협력해서 만들게 될 겁니다. 예, 소상공인 이런 만드는 것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배달 어플도 만들어 놓은 거 그러죠? 예, 배달 민족 같은 어플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래서 소상공인들 할 수 있는 이런 일들 로또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도 가지고 있고 엔진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IT 쪽에서 상당한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요게 어나더 홈이 어떻게 합쳐지면 유기가정 청소년 그다음에 우리 10만 명 그다음에 10만 소상공인 이렇게 연계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거. 이게 어나더 홈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왜 지금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냐, 뭔 모르는 사람들한테 돈을 막 뺏으려고 한다, 막 끌어모으려고 한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한테 주머니에서 돈 5만 원 뺏어내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냥 말 잘한다고 뺏길 것 같아요. 인생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실한 기술과 확실한 비전을 하고 목적이 확실한 목적을 이렇게 갖고 있어서 이기가정 아이들하고 이 놀이나무는 궁합이 맞아요. 궁합이. 여러분들 아들들이 자녀들이 이제 다 큰 아들들이 또는 친구들이 말하는 소리는 전화하면서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뭐 이러는데 손주가 말하는 소리는 딱 들려요. 손주 애기들 목소리는 잘 들리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은요 감성이 이제 막 만들어지는 때입니다. 감성. 감성. 근데 이 감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삶의 부딪힘이 있으면 감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계에서 감성이 가장 풍부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면 우리 민족입니다. 한민족이 감성이 풍부한 민족입니다.
예, 감성민족이에요, 감성민족. 예, 근데 그 감성이 요즘 디지털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이런 애들에게서 감성이 많이 만들지 못하잖아요. 요즘은 전 세계가 하드 컴퓨터 핸드폰을 많이 해서 감성 결핍증에 걸렸어요. 전 세계가 감성 결핍증에 걸렸어요. 감성이 결핍되어 있다 보니까 뭐를 한번 보이지 않게 요구하냐면 감성적 음악, 감성 있는 영화, 감성 있는 드라마를 원해요. 그래서 K-팝이 뜨기 시작하는 거고, K-드라마가 뜨는 거고, K-무비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감성이 풍부해요. 그래서 세계에 감성 결핍증에 있는 세계 사람들한테 감성을 이렇게 좀 보충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감성이 누구에게 감성 덩어리가 누구에게 많이 있냐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삶의 많은 숱한 시련과 부딪힘 속에서 바다가 파도가 치면은 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는 감성이 있습니다. 노인의 마음속에는 감성이 이 아이들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 이 궁합이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위기가정 10만 명하고 10만 명 우리 회원들이 딱 자매 결혼을 맺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매 결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금이 나가게 되면 지원금 받으니까 40%를 나눠갖게 되잖아요. 지원금 받으니까 아이 잘 먹고 잘 쓰자. 이제 이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쓰는 건 좋으신데 자기가 자매 결혼 맺은 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일부를 사용하지 않으면 끊어버린다. 예, 끊어버린다. 예. 이게 아예 의무화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무화되게. 이제 이런 일들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어나더 홈이라고 한다. 예, 이렇게 사회가 하나의 이 아이들의 가정이 되는 것. 예, 그래서 미용실 사장님이 이모처럼 학원 사장님이 자기 삼촌처럼 이제 이렇게 사회가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 그러면 이 소상공인은 아이들에게 기부해주는 이 소상공인은 누가 채워주냐면 우리 10만 명 회원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이니까 여기 와서 포인트 다 쓰는 거죠. 예, 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나눠줄 때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게 70%, 현금으로 못 찾는 게 30%. 그 무조건 소상공인에 가서 써야 됩니다. 소상공인 이게 무조건 쓰게끔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서 우리 모든 계열사에서 벌어지는 계열사가 지금 세보니까 21개예요. 21개. 예. 예전에는 자랑하듯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일체 얘기 안 합니다. 계열사 하나가 망했어요. 예. 그 자랑하다가. 예. 그래서 이 사회가 좀 희한합니다. 예.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사회가 들어가는데 기관들은 공무원들은 무죄 추정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 원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기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업이 다 제가 어려울 때 지원해 주는 기업이에요. 예, 이 중에서 2개, 10개 투자하면 2개 기업 살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개 기업이 있으니까 확률로 치면 4개 기업이 살아나야 되는데 훨씬 더 많은 기업이 살아나서 우리 얼마 전에 인도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인도랑 계약한 회사가 있습니다. 인도랑 계약해서 좀 있으면 이제 인도 인증서만 받으면 거기서 엄청난 수입이 이제 창출되는 그런 회사도 있고 탄화기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탄화기 만들면 그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를 탄화를 시켜서 화력발전소에다 파는 그런 회사도 있고 진짜 좋은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벌어진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40%, 아이들한테 40%, 그럼 20%는 그 벤처기업의 20%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벌어진 것도 지분만큼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한국으로 들어온 수익에 또 40% 여러분들, 40% 아이들, 40%는 가정, 아니 그 벤처기업, 20%는 벤처기업. 그래서
운영비를 제한 순수익을 그렇게 442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회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지분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오미 그룹 처음 들은 분들 지오미가 뭔가 알았더니 지오 지구 지오그라피 영어로 지오라기도 하고 그라피라고도 해요. 이 지구입니다. 지구. 지오는 지구. 그다음에 미는 아름다운 미자 한자로 썼죠. 그래서 지구를 아름답게 사람을 건강하게. 제가 이 지움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있습니다. 1년에 3조, 예전에 3조인데 지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조선의 회장이 이거는 지오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오영. 거기도 지오를 써요. 지오가 지구고 영은 지구를 젊게 만든다. 지구가 뭐 어떻게 젊어져?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젊고 건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뭘 통해서? 약품을 통해서. 약품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는 지오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오미다. 이제 제가 이렇게 지오영, 지오미. 이렇게 이제 거기를 생각해서 저희가 대치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오미라고 이름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구를 아름답게 하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그런 거니까 환경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 때문에 몽골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이제 몽골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환경사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지난 토요일 날 가평에서 K-팝 페스티벌 했을 때 한국에 와 있는 몽골 분들 800명이 초대됐었고 몽골에서 유력한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면 다 알기 때문에 유력한 정치인들이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그게 이제 저희랑 연관되는 회사가 한 건데 와서 아주 감동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환경사업이 저희가 전개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뭐요? 농협은 들어봤어도 똥협은 못 들어봤다는데 이 사람똥, 그 동물똥, 식물똥이 있습니다. 식물도 똥을 싸요. 말하자면 낙엽이 똥입니다. 이 동시에 있는 이 낙엽 다 어디를 칠 것 같아요? 저 낙엽 다 산에다 버릴 것 같죠? 폐기물로 갑니다. 폐기물. 폐기물이에요. 왜냐면 이 산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진 나무는 생태계에 맞춰서 어디서 떨어져요. 근데 다른 생태계에서 있는 나뭇잎을 산에다가 다 뿌리면요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파괴돼요. 파괴됩니다. 그래서 폐기시킵니다. 그래서 사람 똥도 폐기시켜야 되고 동물 똥도 폐기시켜야 되고 식물 똥도 폐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는 폐기가 아니라 액비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액비로 만들면서 우리가 돼지 똥으로다가 만든 액비를 가지고 서산 간척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명인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농사 기술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점점 농사 짓는 수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명인을 각 분야의 명인을 만들었습니다. 고추 농사의 명인, 벼농사의 명인 이제 이렇게 명인을 국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었는데 쌀 명인이라고 했습니다. 쌀 명인.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재작년부터 우리 액비를 통해서 쌀을 돼지똥으로 만든 액비를 쌀 농사에 하는데 30만 평 정도 쳐요. 30만 평을 쌀 농사를 짓는데 쌀 수확량이 20% 이상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 사포닌이 나와요. 쌀에서 사포닌이. 그래가지고
예, 나와서 그래서 그 쌀을 먹으면 혈액이 맑아지는 거예요. 예, 그런 쌀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에피를 가지고 고추를 농사를 졌는데 농사진 분들은 알아요. 고추가 한 마디, 절이라는 잖아요, 절. 그 마디에서 고추 몇 개 달려요? 한 개 달립니다. 그래서 마디마디마다 한 개 달는데 저희 액피를 뿌렸더니 2개에서 4개가 달립니다. 한 마디. 그러면 그냥 따닥따닥 붙으면 고추 크기가 작을 것 같죠? 똑같아요. 그 이상 돼요. 그 영양분이 돼지 분뇨에서 나온 걸 액피로 만들었더니 영양이 엄청난 겁니다. 고추 크기가 사람하고 찍었는데 고추 크기가 이만해. 고추 크기가 이만해. 거기서 그냥 따닥따닥 달라붙는 거예요. 따닥따닥 고추가.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고추가 빨개진 걸 그 건조시켜가지고 고춧가루를 만들었어요. 그 고춧가루가 단맛이 좀 나요. 단맛. 예, 그렇게 맛있는 고춧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똥이 아니에요. 똥이 아니야. 예? 그래서 똥이 귀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똥협동조합을 만들라는 겁니다. 똥협동조합. 예. 자, 여러분들 나중에 똥협동조합원이 되셔야 돼요. 예. 똥협동조합.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농담 같죠? 상표 출원을 똥협이라고 상표 출원을 했어요. 제가 1년 전에 했는데 일주일 전에 기자님 상표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 이게 아무도 못 써. 이 똥협이라는 상표는 아무도 못 씁니다. 예, 우리만이 쓰는 건데 예, 뭔가 애정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더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똥이 변화시키면요. 우리 대한민국 몇 배 되는 땅을 저희가 우리 회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만 해도 농사 못 짓는 땅, 옛날에는 농사 졌는데 예, 거기서 뭐가 올라왔냐면 염분이 올라와요. 기후변화 때문에 염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염분이 왜 그래가지고 겨울이 아닌데 그 사진 보면요. 그냥 그 놀고 있는 땅이 헐고 올라와 있어요. 그 소금기가. 땅이 허해, 서리 끼듯이. 그런 땅이니까 농사를 못 짓는 땅이 한반도에 200만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자급자족이 안 되는 국가입니다. 예. 인구가 엄청 많아가지고 중국에서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많아서 자급자족이 안 되는데 염분토가 생겨가지고 농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 농사를 우리가 아니 중국 지사가 생겼어요. 중국 지사. 중국 지사에 생겨서 그 연분토에다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똥액비를 뿌려본대요. 근데 거기서 약물이 잘 자라. 너무 잘. 그래서 거기서 옥수수를 키우는 생각인데 옥수수를 키워가지고 옥수수를 알맹이든 줄기든 이파리든 싹 알아서 사료를 만들어요. 예. 동물 돼지 사료를 만들고 돼지고기는 팔고 돼지가 싼 똥은 다시 또 액비로 하고 예. 그래서 이것이 경축순환이라는 경축순환 농사 경자 축산 축자 그래서 경축순환 농법입니다. 이게 경축순환 이게 논문이 쓰여져 가지고 이 경축순환 방식 논문이 쓰여져 가지고 세계 유명한 학술지에 예? 등재가 됐어. 누가 그 논문을 썼냐면 서울대학교에 서울대학교에 농업 분야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경축순환에 그 교수님이 썼어요. 근데 거기에 또 한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어. 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네, 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제 이름을 얹어놨겠어요? 예, 우리가 이 똥역 기술이 있는 겁니다. 환경을 위해서. 그래서 돼지를 우리는 키울 때 고기를 만들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돼지가 매일 예, 싸대는 그 똥, 예, 똥이 냄새만 없애면
똥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거를 제가 투자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냈거든요. 그랬더니 몽골에서 도지사하고 순수 16명이 한국에 왔어. 네,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똥 처리하는 센터에 방문을 해가지고 진짜 똥 냄새가 안 나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하루에 돼지똥이 150톤씩 들어오거든요. 150톤. 그걸 전부 냄새를 없애고 액비를 만들어내요. 맨 끝에 가면은 물에 그냥 하수에 버리기도 해요.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빨갛게 만들어내는데 그 중간쯤에 가가지고 똥바가지를 딱 퍼가지고 냄새 맡아보라고 그냥 다. 도지사랑 군가 얼굴에 보면 매끈해진다니까요. 제가 다음에 올 때 똥 한 얼굴이 고와질 분들은 신청하세요. 센터에. 뭐 막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예. 예. 엄청 많습니다. 예. 이게 똥물이에요. 똥물. 예. 똥물인데 이 물을 집에 화분에다가만 물에 500대 1로 타가지고 딱 뿌리잖아요. 화분이 꽃이 안 피던 꽃이 그 선인장 같은 거 꽃 안 피던 꽃을 막 피고요. 예, 죽어가는 게 막 살아납니다. 이 아주 엄청난 부분인데 우간다에도 수출했습니다. 우간다의 커피 농장에 이걸 보냈더니 커피가 그냥 다닥다닥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수확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액비를 그 우리나라 병 명인 있잖아요. 예, 그 명인을 통해서 우리나라 명인들이 다 써보게 하려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이 그 전 농법에 이 액비가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액비 이름이 살아나치예요. 살아나치. 예, 살아난다 이거예요. 살아난다. 살아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똥엽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똥, 예, 중국은 돼지가 몇 마리가 중국에서 자라나고 있냐면 예, 계속 돼지가 자라는데 5억 마리가 자랐습니다. 5억 마리. 예. 중국 인구는 13억인가요? 14억? 14억인데 돼지는 5억 마리가 자라고 있어요. 5억 마리가 연중무휴로 싸죠. 연중무휴. 예, 얘는 뭐 명절 필요 없어요. 예, 국가기념일 필요 없이 싸. 그러니까 그거 우리한테는 다 돈이야. 돈이에요. 예, 그 액비를 산에다가 뿌리면 산불 나고 된 데는 막 엄청나게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액비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연분토에다 뿌리면 연분토에서 자란다 그랬잖아요. 연분토가 왜 연분토가 되냐면 옛날 농사졌던 것은 거기 미생물이 강하게 살아있으니까 미생물이 효소를 뿌려. 이 효소가 염분이 올라오는 걸 막아줬던 거예요. 예, 땅 속에 있는 염분이 올라오는 걸 효소들이 막아줬던 건데 이제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미생물들이 10% 죽으면 효소가 10% 줄어. 그러면 염분토가 10%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생물이 20% 죽으면 효소도 20% 죽어서 염분토가 20% 올라오는 겁니다. 염분이. 그래서 염분토가 되니까 효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효소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그 매실 효소 뭐 이렇게 효소 먹으려면 비싸죠. 비싼데 우리는 돼지 똥에 싼 게 효소 덩어리거든. 그거를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똥 받을 때마다 3만 원씩 받아. 네? 똥 받을 때마다 톤당 3만 원씩 우리 돈을 받아. 어떤 제품을 만들면서 원가를 드리는데 우리는 원가가 안 들어 재료가 아니라 원가가 돈을 받으면서 원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사정해서 받는 게 아니라 큰 소리 치면서 농가에서 제발 우리 똥 좀 받아주세요. 똥 좀 받아주세요. 이런 데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 치면서 똥을 받는데 이게 이제 전국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가 몇만 마리지 않으면 1,100만 마리가 자랍니다. 1,100만 마리. 예. 그래서 중국은 5억 마리가 자라요. 5억 마리. 예.
그 고기는 우리 그냥 거저줘도 돼. 고기는 거저줘도 되고 그 똥을 가지고 어디다가요? 염분토. 그럼 우리 50년 동안 우리 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기가정 청소년들 잘 자라게 해가지고 예? 농촌 지도자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인부들을 쓰면서 중국 인부들 쓰고 우리 아이들은 지도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남는 또 있잖아요. 저는 어디로 보내냐면 사막으로 보내. 사막으로 보내가지고 사막에다 뿌려봤어요. 사막에 뿌려보니까 완전히 100% 사막 말고요. 완전히 100% 사막은 건들면 안 됩니다. 몽골에 있는 사막을 건드렸다가는 그걸 만나서 사막을 100% 원래 사막 그걸 사막을 초원으로 만드는 또 이런 기술이 있어서 초원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한반도가 사막이 돼요. 지구는 밸런스거든요. 한쪽에 밀림이 있다면 한쪽에는 사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밸런스를 맞추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몽골에 원래는 초원이었던 데가 10%가 사막화가 되고 20%가 사막화되는 데가 있고 30% 사막화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초원이 100% 초원이 있어야 되는데 둥성둥성 이제 파인 데가 있어요. 식물이 못 자라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미생물 효소가 부족하고 효소는 미생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몽골이 사막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는 사막화 땅이 또 한반도의 몇 배야. 그러니까 그 땅을 몽골 정부가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땅을. 그럼 우리는 100%는 안 건든다 그랬죠. 10%짜리 받고 20%짜리 받고 크게는 30%짜리가 받으면 그걸 다 소원을 만들어가지고 옥수수를 키운다. 네? 그래가지고 몽골에서 10,000,000평을 우리한테 줬어요. 10,000,000평. 돼지 농사지라고. 돼지 농사지라고 10,000,000평을 줬습니다. 이 똥협이요. 전 세계 한국 똥협, 일본 똥협, 중국 똥협. 그래서 세계 똥협 본부가 한국에 있다 이거죠. 예. 세계 똥을 세계 75억 명이 싸대는 똥, 그 가축이 싸대는 똥, 이것을 저희는 다 액비로 만들어서 농사짓고 그다음에 수산업, 양식업에다가 제주도 가서 우리가 양식장에다가 이 돼지똥을 뿌렸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료를 안 주고 고기들이 쑥쑥 자랍니다. 사료를 안 줘. 사료 안 줬는데 똥 먹고 잘 자라. 더 잘 자라. 더 빨리 자라. 그리고 물이 맑아. 물 교체를 안 해도 돼요. 물 교체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은요. 인공지능 사업이 아니라 저는 이 사업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전 세계 사막화되는 땅 다 우리 지오미 땅이야. 전 세계 영국도 중국뿐만 아니라 남미, 중미, 영국도가 많이 생겼어요. 아프리카도 영국도가 막 생겨. 그건 다 우리 땅이 되면 우리 지오미가 하는 일은 국가가 하는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보다 우리 지오미가 가지고 있는 땅이 훨씬 더 큰 땅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지오미 회사명을 앞에다가 그건 더 너무했죠. 광개토 지오미 그룹. 광개토 대왕이 땅 확장해봤자 그거 뭐 얼마 되겠어요? 만주 쪽인데 우리는 아프리카에도 지오미 땅 있지, 남미, 북미, 아메리카에도 지오미 땅 있지, 호주도 사막화가 엄청 되어 있습니다. 호주에도 지오미 땅 있지, 중국에도 있지. 지오미 땅이 전 세계에 있는 거고 전 세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다 가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농사는 그들이 국민들하고 인공지능 로봇들이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똥요. 그다음에 건협. 건협은 건조협동조합입니다. 건조협동조합. 자,
이게 지금 상온에서 그냥 오래 놔둬가지고 색이 바뀐 건데, 예, 색이 바뀌는데 얘가 건조한 거예요, 고추를. 이게 며칠 딱 건조할 때는 생고추하고 마른 고추하고 여러분 구분이 안 됩니다. 색깔하고 사이즈하고 구분이 안 되는데 얘가 딱 말라 있는 겁니다. 예, 그대로 말릅니다. 그래서 얘를 물에다 놓고 풋고추도 초록색이 그대로 있어요. 색깔이 안 바뀌어. 예. 그리고 요거는 거의 비슷하죠. 예. 아예 그냥 이렇게 밀폐를 시켜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말린 거예요. 예. 말린 거고 부피가 그대로 있고 요거는 굴을 말린 거예요. 오래돼서 색깔이 이렇게 됐었는데 말린 건지 안 말린 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마술을 제가 부리면 그 믹서기 있죠. 믹서기에다가 이 귤을 갖다가 이렇게 담아. 예, 한 5개 이렇게 담아요. 근데 믹서기로 확 돌려. 그러면 이게 쫙 돌리면서 이게 물인지 가루인지 잘 몰라요. 막 돌아간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쫙 따르는 사람들은 이게 생귤인 줄 알고 있다가 완전히 건조된 거니까 가루만 싹 나와요. 가루만. 이게 우리 기술이 건조 기술이고 인삼 기술인데 이 건조기가 고추를 말리려면 몇 시간 걸리냐면 햇빛에서 말리면 7일 걸립니다. 7일. 햇빛에 널었다가 걷었다 널었다가 걷었다 이러면서 7일 걸리는 거고 건조기에다 말리면 7일 더 걸리죠. 7일 더 걸리는데 그러다가 비 맞잖아요. 그러면 썩어. 예, 그런 며느리 그냥 써발라는 거요. 그냥 비 맞췄다고. 그런데 건조기에 요즘은 다 말립니다. 건조기는 48시간 걸립니다. 말리는데 고추 말리는데 48시간 걸려요. 색도 변하고 저희는 색이 똑같고 부피도 똑같은데 향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향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저희는 1시간 만에 말립니다. 1시간 만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직접 1시간 만에 말린 거고 은행 알맹이는 횡성에서 은행 공장이 있는데 예, 은행을 과자로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은행을 말리는데 10시간 걸린답니다. 10시간. 은행은 고추보다 이렇게 물기가 없으니까 10시간 걸려. 우리는 얼마 만에 말리냐면 20분 걸립니다. 20분 걸리는데 맛하고 향이 거기는 동결건조를 시켜서 말리는 거예요. 동결건조. 말리는데 맛하고 향이 우리께 훨씬 강해서 그 회사에서 우리 건조기를 사고 싶어 해가지고 원래는 저희는 건조기 팔지 않아요. 팔지 않는데 그 회사는 우리랑 같이 뭔가 가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회사랑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이 건조기를 팔기로 했습니다. 네. 한 대가 얼마냐면 3억 정도 됩니다. 3억. 한 대가. 근데 잘 보세요. 거기가 고추를 1kg을 아니 그 은행 알을 1kg 말리는데 동결건조 시켜요. 동결건조는 뭐냐면 찬바람을 계속 불게 해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이걸 동결건조를 하네요. 그런데 10시간 걸리는데 1kg의 은행을 말리는데 4,000원. 그 건조 용역비가 4,000원 들어가요. 그 얘기 뭐냐면 그것을 제품 만들 때 은행 원가에 4,000원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왜 동결건조 회사한테 주니까. 예, 그 동결건조 회사는 몇십억 대입니다. 건조기 하나 했는데. 예, 그런데 그게 2톤을 말리려면 2톤. 1kg에 4,000원이면 1톤이면은 곱하기 1,000이니까 400만 원이에요. 2톤을 말리려면 10시간 동안에 2톤을 말리려면 얼마가 들어가냐면 800만 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2톤을 말리는데 그 기계 한 대가 20분 만에 2톤을 말려버려요. 20분. 뭐, 한 대가. 동결건조는 엄청난 기계량이 있어야 됩니다. 2톤을 말리려면. 다 펴서 말려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20분 만에 말리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 동결건조는 800만 원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는 20분 만에 말리니까 전기세하고 해가지고 5만 원도 안 들어가.
그러면 하루에 10시간만 말린다고 하면 10시간만 만들면 1시간에 1시간에 4톤이니까 20분 20분 뭐 빼고 넣고 이러다 보면 없어지면 1시간에 2번씩 말리니까 4톤 10시간이면 40톤이 말려요. 그게. 그건 어마어마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 팔면 손해 아니에요. 3억 받고 팔으면 손해잖아요. 다나모도 3억인데, 예, 다나모는 3억인데, 예, 그걸 반반 나누자. 건조비 수익, 저거를 우리가 반반 나누자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제 파트너가 되니까, 예, 주는 겁니다. 저희는 그 건조기를 팔을까요, 안 팔까요? 그럼 건조 용역을 해줄까,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저희는 바나나가 11조 시장입니다. 1년에 바나나. 바나나 나오는 데다 건조기 갖다 놓고 바나나가 그냥 나무에서 익은 바나나를 딱 건조시켜가지고 전 세계 카페에다가 바나나 쉐이크 우유랑 바나나 그 건조한 바나나랑 가르면요. 예, 생 바나나 가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맛있습니다. 비교도 안 되게 만들어서 바나나 말이죠. 고추를 왜 고추 하는데 우리가 고추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고추를 팔려고 하는 거고 그냥 무말랭이를 팔려고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뭐 안 말린 게 오징어도 말려야 되고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이 있는 거 우리나라 농협이 1,300개인가 1,100개인가 뭐 있어요. 농협이 단위 농협이 농협 옆에 건협이 있는 거예요. 건조협동조합 수협 옆에 건조협동조합이 있는 거예요. 축협 옆에 건조협동조합이 있는 거예요. 그 조합장은 정해졌어요. 지난번 농협 조합장 단위 조합장에서 떨어진 사람 그럼 우리 조합장에다가 일대 조합장으로 추대해가지고 농협 사람들이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건협을 만들라는 겁니다. 건협. 그럼 우리 회사가 지분은 50%는 딱 주고 나머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나머지 나눠주고. 그럼 우리 회사는 건조기를 만들어서 어디다만 파냐면 건협에다만 팔아. 우리가 지분 있는 건협에만 파는 거예요. 그럼 기계값은 이미 챙겼고 회사가 챙겼고 거기에 건조협동조합에서 고추 판 거, 무말랭이 판 거, 오징어 버섯 파는 그 모든 것이 가격 경쟁력이 우리는 있으니까 예? 이마트가 누구 걸 사겠어요? 우리 걸 사지. 그런 부분이라서 거기서 수익을 또 가져오겠다. 그러니 제가 우리 건조기를 누구한테 팔겠어요? 협동조합을 만들지. 농협이 우리나라에서는 농협이지 일본에서 농협이 있어요? 일본에는 대한민국 농협 없어요. 예, 그 나라 농협이 있지. 예, 덴마크에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농협, 우리나라에서만 축협, 우리나라에서만 임협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건협은 전 세계 250국가에 다 우리 건협이 들어갈 거다. 맞죠? 돈은 누가 내? 그 나라 국민들이 돈을 출연해가지고 협동 조합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 기계는 누가 팔는 거예요? 우리 지용이가 기계는 팔고 지용이 기계 판가 벌 거 다 벌고 거기에 지분을 또 가지고 있다 이거죠. 네, 지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건협이 똥협과 쌍벽을 이루는 똥협, 건협. 예, 이게 엄청납니다. 예, 엄청난데. 똥을 건조시켜서 건더기는 그 슬러지는 건조시켜서 어디다 보내면 돈 주냐면 화력발전소에다 돈 줘요. 네, 화력발전소에서 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더기는 화력발전소 돈 벌고 물은 액비로 돈 벌고 예, 그런 거예요. 더 자란 식물은 건협에서 건조시켜가지고 예, 가격 경쟁력으로 팔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쌍벽을 이루는 예, 세계 협동조 두 개가 만들어질 거다. 그러면 우리 회원들 10만 명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협회원, 똥협회원, 건협회원들이 전 세계 회원에다가 10억 명을 확보하게 될 거다. 예, 그것의 주인이 누구다? 우리다. 예,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을 위해서 기술에 투자하는 겁니다. 기술. 제가 잘했죠. 네. 그래서 그런 기술이 있으면 그냥 묻지 마세요. 그동안에 900억 투자했습니다. 900억. 네, 저희가 투자해가지고 왜 개인이 못 가져가니까 투자밖에 없어요. 우리는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기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사업 기술, 건강사업 줄기세포부터 마이크로니들 효소 기술이 있고 유통사업은 이제 건역에서 나온 것도 이제 유통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 옷, 예, 우리 저한테 온 게 그 청바지 그 뭐더라 청바지 브랜드 뱅뱅 청바지 뭐 싸다 엄청나게 쌉니다. 예, 이런데한테 여러분들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식당 대신에 예? 하나당 1,000원밖에 안 해요. 그 브랜드인 거. 속옷 여러분들 속옷 걱정하지 마세요. 속옷 500원이면 돼요. 500원. 예, 500원이면 막 위아래 막 해가지고 예, 브랜드 있는 거 500원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금 나눠드리는 것도 나눠드린 건데 생활비를 줄인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생활비를 줄일 수 있도록 예, 저희가 모든 유통을 우리 회원들 10만 명 상대로 모든 유통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원가로 주려고 하는 거고 애들은 공짜로 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은 우리는 5천만 명 있는데요. 10만 명 빼고 나머지가 우리 영업 대상자다. 예, 경쟁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IT 산업은 지금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블록체인,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 배달에 여기 카드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카드사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거래소도 있어요. 거래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지금은 숨겨놓고 있습니다. 각자 활동을 하는데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날 때가 됐습니다. 좀 있으면 막 드러나면 야, 스무개사가 이런 기술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거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건조기 지금 9월 말이면 나와요. 그 은행에다 줄 건조기가 얼마나 하는데요. 그 한 번에 2톤을 말리는 건데 2톤을 말리는데 자, 이게 설계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3m예요. 이게 3m, 높이가 6.5m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 통이 돌아가면서 이 안에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건조하는 부분. 한 번 더 끝에 내려주세요. 이렇게 넘겨. 또. 자, 이게 이제 외관 설계가 나온 거. 이대로 지금 조립하고 막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9월 말이면 이제 조합이 어떤 번역이 빠르면 10월부터 이제 슬슬 번역 홍보 들어가고 협동조합을 이제 만들기 시작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됐다고 해서 우리 지오미 회원 되는 건 아닙니다. 번역은 번역인 거예요. 예. 지오미 회원이 더 센 사람이에요? 번역 회원이 센 사람이에요? 지오미 회원이 돈을 더 많이 냈어요? 번역이 많이 냈어요? 번역이 더 많이 냈죠. 지오미는 3만 원밖에 더 냈어. 3만. 그것도 물건 값이지. 예. 번역은요. 번역 조합원이 되려면 예, 그거 내가지고 되겠어요? 예, 안 됩니다. 왜냐면 이런 장비를 20대 막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예, 이 하나당 3억씩이면 20대면 60억이잖아요. 예, 60억. 예, 그것이 건물 줘야지. 예, 뭐 이런 돈을 조합원들이 출연해가지고 그 한 지역 청양이면 청양 고추를 다 거기서 말리는 거거든요. 예, 왜 고추 농사 진 사람이 어디다가 말리겠어요? 여기가 싼데 여기가 품질이 좋은데 여기다 말리는 거예요. 그럼 말린 걸 가지고 우리가 사서 우리가 이마트에다가 시장에다 팔겠죠. 네, 건엽이. 그러니까 건엽 청양 건엽은 청양에서 예? 그 한우가 유명한 게 횡성 한우는 횡성 건엽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쌀을 군사용 비축쌀이 1년에 40만 톤입니다. 40만 톤.
40만 톤을 건조시켜야 됩니다. 1년에. 이런 게 나오면 껌도 아니죠. 각 지역별로 건조가 있으니까 하루씩만 딱 말려주면 딱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2톤씩 말리니까 하루에 10시간 돌리면은 몇 톤 낸다 그랬죠? 40만 톤, 아니 40톤. 40톤씩 말렸는데 한 대가 이게 10대 있으면 400톤씩 말려주잖아요. 400톤. 예. 그러니까 우리 이 건협 이 부분이 엄청난 일들이 나옵니다. 이미 여기 오신 분들은 이거 고추를 진짜 1시간 만에 말리는 거 다 보셨어요. 보셨죠? 네.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여봐요, 증인들이 있잖아요. 1시간 만에 딱 들어갔다가 1시간 만에 딱 건조돼가지고 나오는 거 다 봤습니다. 인삼도 이제 우리가 만든 건조 인삼, 예, 세상은 우리 지오미가 만든 건조 인삼만 보게 될 거다. 왜냐면 가격 경쟁력에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건조기 나온 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못 이겨요. 우리 게 나오면 우리 금산 건협에서 만든 인삼이 전 세계 유통을 다 장악할 거다. 예, 품질과 가격 면에서 우리를 못 쫓아온다 이 얘기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이제 다시 앞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넘겨주세요. 자, AI 혁명과 AI 민주화를 이루는 트루먼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9월 며칠? 25일. 어디서? 비밀이에요. 네. 국회에서 했는지, 네. 시청에서 했는지, 네. 코엑스에서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뉴스 나오는 거 보시고 알아보셔야 돼요. 25일이 진짜 것 같아요? 가짜일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알려고 하지 마세요. 24일이 될런지 26일이 될런지 모릅니다. 언론에 나온 다음에 아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때부터 지원비가 가냐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업권은 미국에 이미 넘어갔습니다. 예. 미국 회사하고 한국의 연구개발하는 회사랑 합작하다가 행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예. 저도 안 갑니다. 예, 저도 안 가요. 그래서 예, 박사님들이 딱 발표를 해서 우리는 박수 딱 쳐주고 기다리면 돼. 딱 기다리면 예, 이 부분이 일어나는 건데요. AI 민주화는 뭐냐면 AI 민주화의 반대는 AI 독재입니다. AI 독재. 지금 챗GPT는 어느 회사가 만든 걸까요?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 오픈 AI한테 13조를 투자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챗GPT 회사한테 13조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독점 사업권을 가지고 있어요. 오픈 AI 지분도 가지고 있지만 사업은 실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같이 창업했던 개발팀이 싸우고 분리됐어요. 네. 분리돼서 만든 인공지능이 클로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4.0한테 4.0이 나오면서 전 세계가 막 기다 나가고 항사의 박수를 치고 이제 기대는 거야. 그러면서 챗GPT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물투먼이라는 세물투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는 5.0이 나오게 될 때는 인간의 지능을 대체할 수 있는 의사를 대체하는 인공지능, 변호사를 대체하는 인공지능,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에이전트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챗 GPT 5.0은 에이전트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라고 딱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나올 때가 됐는데 갑자기 챗 GPT가 5.0이 안 나오고 4.5가 나왔어요. 뭐야, 왜 4.5가 나왔지? 딱 보니까 에이전트가 안 되는 거예요. 에이전트가 안 돼. 왜 안 돼? 얘가 쓸데없는 소리를 막 해. 9번은 좋은 소리에다가 자꾸만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예요. 왜 엉뚱한 소리예요? 저희가 완전히 우리 회사가 속았잖아요. 우리 법무팀이 속았어. 우리가 법정 싸움하는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챗GPT한테 우리 주장은 이런 건데 우리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대법원 판례가 있을까? 딱 이렇게 질문했어요. 챗GPT가 뭐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를 보여드릴까요? 딱 이래 질문해. 보여줘. 그러니까 판례가 3개를 대법원 판례, 우리한테 유리한 판례가 3개가 딱 나왔어요. 번호까지 딱 해가지고. 딱 나오니까 우리 법무부장이 저한테 기뻐가지고 회장님 이겼습니다. 예? 판례를 찾아냈습니다. 판례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판례를 찾아냈습니다. 라고 했더니 막 기뻐하다가 갑자기 잠깐만요.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 법무부장이 대법원에 들어가서 그 얘가 보여준 번호 있잖아요. 번호를 검색을 한 거야. 법원에 들어가서. 그 번호에 없어요. 내용도 다 얘가 싹 만들어낸 거야. 가짜로. 3개가 다 가짜로 만들어냈어요. 아이고. 그러니 얘를 어느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얘를 떴다가 기껏 잘 설명해주다가 당신은 안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부속감입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 죄도 아닌데. 아니면 죄인데 당신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챗GPT가 4.5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떨어져요. 5천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기업 가치가 5천조 이제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압박을 받았든지 세물팀원이 다시 발표를 했어요. 조만간 5.0 나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5.0이 나왔습니다. 네? 5.0이 나왔는데 5.0 결과가 똑같아. 트릭만 썼을 뿐이지 에이전트, 대인간을 대신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혹평하는 중에 9월 3일 날 뉴욕타임즈에 계속 인공지능을 비판해왔던 한계를 얘기했던 게리 머시기, 예, 이름이 게리예요. 게리. 그 게리라는 박사가 발표를 했어요. 예, 한계가 왔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대체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신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편의점 점주를 대신하는 인공지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변호사 대신하는 거 안 되고 의사를 대신하는 거 안 되고 보험사 비용을 대신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게 되면 뭐냐면 이제는 우리는 언어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인공지능 시대의 세계에 겨울이 올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대안이 뭐냐면 지능 구조로 가야 된다. 학습이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지능과 같은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 여러 개의 구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2년 전에 우리 개발자가 저한테 지능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 2년 전에. 그래서 1년 전에 버전 1 나왔고 우리는 프로모 버전을 버전 2, 버전 3 나온 게 내가 거기서 머리가 쭉 비튼 거예요. 버전 3 나왔을 때. 왜냐면 우리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네, 이 얘기가 그것을 이번 발표 때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언론에 보여주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제 손에 딱 들어왔잖아요. 왜요? 권한이 저희 회사에 있기 때문에, 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 손에 딱 들어왔는데, 이 특허의 이름이 제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특허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우리 개발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인공지능을 독재를 내지 말고 오픈 AI가 원래 목표했던 것처럼 민주화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인공지능 갖다가 한 회사가 독재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나라 삼성생명과 손을 잡으면, 챗GPT가, 예? 삼성생명과 손을 잡으면 삼성생명 보험사 직원이 10만 명이 있는 직원을 다 자르고 1000명 관리자만 남겨놓고 다 자르고 인공지능을 대체하면, 그 10만 명한테 300만 원씩 나눠주면 3천억 원이 월급으로 다 나가야 될 걸, 3천억 원 나가야 될 걸, 챗GPT랑 결탁을 하고 챗GPT한테 1,000억 주고 자기네는 2천억을 세이브 하잖아요. 3천억.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서민들은 뭘 먹고 사냐고. 편의점에서 인공지능 대체해놓으면 우리 손주들, 우리 조카들, 자손들은 뭘 먹고 사냐고. 편의점에서 알바도 못하는 거예요. 봤어요. 식당 카운터도 다 인공지능이 해버려.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알아들으니까 얘가. 다 답변을 할 수 있다면. 변호사 대신하고 의사를 대신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다 한 회사 가져가니까 그 회사는 초부가 되겠죠. 초부. 예? 아주 초월적 부자가 될 거예요.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데 그 한 회사를 초월적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서민들은 직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 빌붙어서 자꾸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 여기 어디 그 도시를 갔더니, 전라도에 한 도시 갔는데 낮에 있는데 그 횡단보도에, 예? 낮에 그 더운데 횡단보도에 할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 머리 허는데 모자 쓰고 횡단보도에서 이거 하고 있어. 왜? 이면 그 낮에 그거 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기용금을 주려니까 일이라도 그거라도 뭐 일 시킬 게 없으니까 그걸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겨우 죽지 않는 만큼 먹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익후 광필리핀 시대가 온다. 이 인공지능이 독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광필리핀은 뭐냐면 나머지는 다 국가가 먹이 살리기는 해. 어떻게 보면 비참할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줘. 표 찍을 만큼만 줘. 표 찍을 만큼만. 네?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발자가 저한테 AI를 가지고 민주화를 해달라.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에게 인공지능 하나씩 다 주는 겁니다. 예. 그 얘기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고 학원 선생님이 자기 인공지능이 있어서,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잘 들었죠?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누구한테요? 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세요. 내고서 딱 물러나면 인공지능한테 선생님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나 이거 이해 안 되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인공지능이 다시 다 설명해 줘요. 선생님 요거 그 시험 문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도 만들어 주고, 채점해 주세요. 채점도 해줘. 그래. 나는 그래도 잘 이해 못했는데 이러면 왜 그럴까요? 이러면 너 기초가 약해서 그런 거야. 그럼 기초 설명을 해주세요. 알았죠. 내가 기초 설명을 같이 해줄게요. 그래서 중학생한테 초등학교 기초 설명을 해주고, 고등학교 3학년 애한테 고등학교 1학년 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안 잘리잖아요. 학원 강사가 안 잘리잖아요. 왜? 학원 강사마다 다 자기 인공지능이 있고, 예, 학교 선생님마다 다 자기 인공지능이 있고, 원하는 직원마다 다 인공지능이 자기가 있어요. 경기 고치는 사람마다 다 자기 인공지능이 있어. 이런 게 인공지능의 민주화입니다. 우리 회사가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목표는 뭐냐면 75억 세계 인구들에게 인공지능 하나씩 다 달아준다. 네, 달아준다. 그러면 최하
10,000원씩 받으면 75조씩 들어와. 목표는 10,000원씩만 받으면 75조. 어떤 전문 인력이면 인력일수록 돈이 올라가. 1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사람마다 인공지능을 모든 사람에게 달아줘서 모든 사람이 다 똑똑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직업군을 뺏기지 않고 가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게 전리의 사회.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모든 인공지능이 한계에 왔을 때 우리는 한계 다음에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유명한 언론사들이 다 오는 거예요. 네, 언론사들이 오는 거고 이제 방송에도 나가고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이걸 선포할 입증시켜 준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 세계 최고의 에이전트 인공지능입니다. 저희는 에이전트 인공지능 대체할 수 있다. 비서 역할을 주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해석도 할 수 있고 판단도 해. 지금 혼자 판단도 해. 실행하기도 하고 버튼을 얘가 혼자 눌러. 메일에 들어가서 카톡도 보내. 얘가 혼자예요. 예. 그리고 우리 인공지능한테 오늘 이 시간 어핏에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춤코인인지 어핏 있다면 춤코인이 얼마 이상이면은 나한테 활짝 웃는 걸 메일로 보내 카톡으로 보내고 얼마가 아직 안 됐으면은 울상인 얼굴을 나한테 보내. 얘가 그걸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실행력이 있고 우리 인공지능의 중요한 건 뭐냐면 피드백이 가능해. 점검이 될 수. 한다는 대로 실행했는지 얘를 점검해. 그래서 하나씩 말을 50마디를 얘한테 명령을 했으면 50개를 명령했으면 얘는 그것을 실행한 것을 50개를 실행했는지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오늘이 9월 9일이죠. 9월 15일 날 내가 뉴욕에 가가지고 어디서 발표를 해야 돼. 그거에 대한 모든 것을 네가 준비를 해가지고 나한테 보고해봐. 이러면요. 9월 15일이라 했죠. 그러면 9월 14일 날 뉴욕에 호텔을 잡아야 되잖아요. 호텔은 이런데 이거가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호텔에서 나와서 아침 먹는 거, 점심 먹는 거, 요거까지 다 얘기를 하고, 거기서 택시 타고 세미나 장소까지 가는 거, 얘가 예약을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와서 비행기가 가려면 15일이니까 14일에 자려면 12일에는 한국에서 비행기 표를 끊어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그 표를 끊는 건 얘가 다 해주고. 그리고 끊기 전에는 어떻게 돼? 저희가 대전이니까 대전에서 공항버스 시간하고 해가지고 공항버스 예약까지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서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얘가 표까지 다 끊어겠어. 이대로 시행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뭐 수십 가지를 얘가 다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고 그래 라고 하는 순간 다다다다다 결제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한 것을 자기가 판단한 거하고 수행을 비교해가지고 딱 저장해야 됩니다. 예. 이 기능이 있어요. 이걸 어느 인공지능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소름 돋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민주화를 안 하고 독재를 하면 우리 회사는 초부익부 회사가 될 수 있어요. 초부익부. 남의 직업을 다 뺏어가지고 초부익부 되면 뭐 하겠냐고요. 네? 어차피 벌어온 거 다 주고 나눠줘야 되는 걸. 네?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해. 네? 그냥 처음부터 직업군을 강화시킨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학원 강사가 우리 인공지능을 탑재하지 않으면 그 학원 망할 거예요. 의사가 자기 인공지능을 안 달면 그 병원 손님들이 안 갈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능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달의 민족까지 배달 어플에다가 인공지능을 달려고 하는 거예요. 예, 배달 어플까지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달기만 하면 이제 이런 개를 개발했습니다. 예.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네. 이거 우리 작품이니까 박수. 누가 저한테 하다가 인공지능까지 손을 댔냐? 그래서 인공지능까지 손을 댔냐? 델라하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운명이 볼 때 우리 마음결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에 3년을
3년은 시련이 있지만 꿋꿋하게 약자를 보호할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렇게 오니까 그때 10,000원 받아내면 얼마예요? 한 달에 1조씩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누가 할래? 미국 법인이 한국에 누가 맡아서 할래? 인공지능. 그 회사를 찾는 거예요. 그 회사는 상장한 회사여야 돼. 꼭 상장된 회사여야 돼. 왜냐면 상장한 회사가 우리가 할래. 그러면 자본금이 이 회사를 만드는데 얼마냐면 100억이야. 상장한 회사가 100억을 여기다가 돈을 대고 미국 법인이 기술 대고 5대5로 회사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장 회사는 이런 사업을 인공지능 사업을 벌리니까 주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가서 100억 투자하고 500억이 생겨. 그래서 상장 회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 회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50%가 미국 법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 사업은 누가 할래? 교육 사업에 들어간 학원들 50만 명의 학원 강사가 있는데 학원 강사별로 인공지능을 누가 다룰래? 그러면 대교가 할래? 눈높이가 할래? 또 어떤 회사가 할래? 이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그래 100억 내고 회사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무법인은 누가 할래? 거기는 한 20억만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종별로 10개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10개 회사. 우리나라에 10개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모든 5천만 원 상대로 인공지능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10개 회사가. 그러면 이 회사를 차린 데는 대박이고 안 차린 데는 상대적 빈곤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니네끼리 영장해라 이게. 엔터테인먼트는 JYP가 붙든지 YG가 붙든지 SM이 붙든지 아니면 하이브가 붙든지 너네끼리 한번 붙어서 좋은 조건으로 우리한테 제시하는 데에다 우리가 권한을 줄게. 파트너를 저기 이렇게 하는 거고 학원 사업은 학원사 교육 사업은 누가 붙을래? 너네끼리 붙어 교육 사업.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 중에 승리한 업체랑 미국 법인이 5대5로 해가지고 갖는다. 그러니까 이 미국 법인의 지분만큼 우리한테 오겠죠. 이게 한 나라가 10개 회사니까 1차 100개 나라를 하려고요. 네, 100개 나라. 250개 국가 중에서 100개 국가 먼저 10개씩 만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개 국가 10개씩 만들면 1000개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1000개 회사의 지분을 50%씩 미국 법인이 잡고 움직이겠다. 이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언제부터냐? 이제 발표한 9월 그때쯤 20일에서 30일 사이에 발표하는 때부터 이제 일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겁니다. 이걸 미국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울프팩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울프팩, 울프가 늑대,
세계 무리 프로젝트 마이크로소프트랑 어떻게 우리가 붙을 수 있어요? 거기는 5천조인데 구글하고 어떻게 붙어서 싸울 수 있겠어요? 예? 아마존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사자, 호랑이들이 지금 딱 인공지능을 잡고 흔드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미국에서 찾은 게 뭐냐면 울프, 늑대무리. 그게 뭐냐면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하이에나랑 사자랑 싸우는데 하이에나 20마리가 사자랑 붙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하이에나가 이겨서. 하이에나가 싸우는 거 보니까 하이에나가 막 앞에서 알짱거려. 막 사자 입에 물리면 그냥 뼈가 아스러지는데 앞에서 알짝거리면 사자가 앞에 있는 하이에나를 잡으려고 그럴 때 뒤에서 사자 똥구멍을 이렇게 깨물어. 가장 연하니까. 그렇게 똥구멍부터 깨물어가지고 이 사자를 나중에 피 흘리게 해가지고 잡아먹더라고요. 하이에나가. 이게 뭐냐면 늑대가 몇 마리가 된다는 거냐면 각 나라의 10개 기업씩 1000개 기업이 모이면 1000개 기업이 모이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붙어서 붙을만해요, 안 해요? 붙을만해요. 그때는 붙을만해요. 왜?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예, 붙을만하다. 예, 그래서 각 나라의 10개 기업씩 늑대를 만든다. 이제 늑대랑 만들어서 사자랑 싸우고 호랑이랑 싸워서 이기겠다. 이게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온 코인이 뭐라고요? 춤코인입니다. 인공지능의 코인이 유일한 우리 인공지능의 유일한 코인이에요. 이게 춤코인. 또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또 만들면 불법이죠. 네, 또 만들면 불법이죠. 이게 유일한 코인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화폐가 될 수 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자, 이제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이해해야 돼요. 이제 코인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는 인공지능 대충 우리 인공지능이 뭔지 이해하셨죠? 예, 세계 인공지능 중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인공지능입니다. 유일한 인공지능. 예. 이렇게 이해할 건데요. 자, 코인 여러분들 코인들 많이 사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했잖아요. 이 코인이 보면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를 95%까지 만들었다고 해. 그래서 나머지 5%만 만들면 이 코인이 그냥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될 거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근데 95% 만드는 시간하고 5% 만드는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95% 만들어도 이런 IT 쪽은 5%에서 이 5%가 경쟁력 있는 거. 5%에서 못 이기고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템들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템 가지고 코인을 발행해서 원래 그 코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코인을 샀다고 해요. 코인에 기여했다고 해요. 코인은요. 하는 게 아니에요. 코인은 기여하는 거예요. 그 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이것을 우리가 코인을 사준 거 기여한 돈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돈 벌어서 혜택을 우리한테 줘라라고 얘기할 때 기여해요. 그래서 코인은 재미난 게 코인을 만든 회사는 주식회사인데도 주식회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꼭 재단이라고 해요. 재단. 분명히 회사가 법인이 만들었는데 영리법인이 만들었는데 코인은 특이하게 재단이라고 해요. 왜냐면 재단이 복지재단, 뭐 교육재단, 의료재단이잖아요. 공익을 위한 거.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주고 사도 재단에 기여한 거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여했으니까 회사가 했다가 망해도 누구한테 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인 시비를 못 걸어요. 예, 법적인 시비를 못 걸게 돼 있어요. 예, 재단에 기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망해 나가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춤코인은 뭐예요? 아이템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용이 아니라 실행용이 만들어진 거예요. 실행용. 그래서 이제 요청해서 배달 어플에다가 이제 연결시키는 거 나오면 갑자기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예? 이제 우리 인공지능 이제 배달 어플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배달 어플 이런 거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무한응용 아이템이 코인이다. 무한응용 아이템 그건 뭐냐면요. 자, 여러분 세계 3대 발명품 제가 이제 항상 퀴즈 냈죠. 자, 오늘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계에서 세계 전 세계 그다음에 근대 현대를 합쳐가지고 중요한 세 가지 발명품을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증기기관. 증기기관이 이 인류에 얼마나 큰 발명품인지 세계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증기기관. 증기기관이 누가 처음에 만들고 우리 증기기관용 코인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 전 세계 증기기관이 전 산업을 혁명을 일으켰으니까 그 코인은 지금 비트코인보다 더할 거죠. 근데 그때 코인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블록체인이 없으면 코인이 안 되는 거니까 안 나와서 그 기회를 놓쳤어요. 세계에서 최고 가치 있는 발명품인데 코인을 연결 못 시켰어요. 자, 그리고 지나서 2차 발명품. 세계에서 두 번째 중요한 발명품 뭐예요?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가 얼마나 대단하면 세계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전기 안 쓰는 나라가 없잖아요. 전 세계 전 가정, 전 기업이 전기를 쓰니까 전기를 에디슨이 개발하고 에디슨 나중에 이제 테슬라 AC가 더 이겼어요. 에디슨은 DC 전기를 만들었고 테슬라는 AC 전기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DC 전기가 세계화를 시키기 아니라 AC 전기가 세계화를 시켰으니까 실제는 테슬라 기술이 세계를 이긴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에디슨은 나중에 망했어요. 쫓겨났어요. 자, 그런데 그 테슬라든 에디슨이 전기를 개발하고 거기다 코인을 연결했다면 그건 증기기관 만든 것보다 그 코인은 상상을 초월한 코인이 됐을 거예요. 맞죠? 근데 그때도 못했어. 그때도 코인이라는 블록체인이 안 나왔어요. 자, 세계 인류의 역사에서 이제 세 번째 발명품을 여러분들은 얘기해야 됩니다. 뭐예요? 컴퓨터와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에서 돈 버는 회사들이 삼성부터 우리나라지만 지금 뭐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지금 세계 빅테크 기업이라는 건 다 컴퓨터로 다 돈 버는 거고 컴퓨터를 안 쓰는 나라, 안 쓰는 국민이 없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처음에 애플 스티브 잡스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그때 코인을 자기 컴퓨터에 코인만 연결시켰으면 그 코인을 사준 사람은 비트코인보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었다. 맞죠? 근데 그때도 블록체인이라는 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컴퓨터 나올 때, 인터넷 처음 나올 때 블록체인 코인이 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막 별의별 발명품들이 다 나왔는데 그런 것은 뒤로 하고 이제 세계에는 전 인류는 네 번째 위대한 발명 앞에 있습니다. 네 번째 발명이 뭐예요? AI. 이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AI 인공지능이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자, 코인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세워진 다음에 블록체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많은 코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한 응용이 가능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인공지능의 코인이 탑재되면 그 코인은 상상을 초월하는 코인이 될 때다. 제가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근데 그 인공지능 코인이 민주화를 이뤄서 전 세계가 자기 인공지능을 달 수 있는 체제로 바뀌는 인공지능에다 지금 코인을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 코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춤코인입니다. 춤코인. 춤코인이 개발될 때
상장할 때, 거래소에 상장할 때 100억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100억 개. 100억 개가 발행되니까 거래소에서 얼마의 상장을 원하냐. 그래서 우리는 100원의 상장을 원한다라고 하니까 100억 개 100원, 100억 개 100원이면 1조에 1조. 예? 코인 가치가 1조짜리가 상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시작인데 회사도 안 알려주는데 맞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다면 그렇게 됐죠. 그래서 거부가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공지능을 끊임없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두 군데에서 100원에 상장을 시켰던 겁니다. 100억 개 중에 100억 개 중에 지금 시중에 나가 있는 코인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코인이 나간 게 없어요. 거래소에 있는 거래용으로다가 있는 코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준 건 낙이 걸려 있어가지고 아직 코인이 가 있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가 있는 겁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팔죠. 거래소에 코인이 없어. 네,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전문가가 우리 회사 왔어요. 코인 전문가가 와서 코인이 얼마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거래소에 있는 거 코인 컨트롤할 수 있는 코인이니까 0.00 몇 프로밖에 안 나가 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코인을 이렇게 잘 지켰어요? 네. 성장하는데 돈 안 들어갔어요? 우리 돈 가져있습니다. 코인 안 팔았단 말이에요? 안 팔았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코인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셔야 돼요. 거래소에서 지금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코인 사는 사람들 행제 맞은 줄 알아요. 네? 한번 거래소 가서 사보려고 해도 제가 사지나. 네. 안 사집니다. 네. 안 사져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아이템의 코인인데 이제 앞으로 뉴스가 계속 터질 코인인데 코인이 나은 게 없어. 네. 지금 이렇게 잘 지켜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코인 그래프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거래소에 지갑 주소만 해도 한 거래소에 4천만 개가 있어요. 4천만 개. 세계 17이에요. 17위. 예. 하나 거래소 17위, 하나는 22. 예. 4천만 개 전자지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는 400만 명이라고 쳐도 이제 이들이 이 코인의 가치 왜 지금은 저거냐 코인 풀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뉴스에 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뉴스 뜰 때까지. 논문 발표할 때까지 우리는 미리 상장을 다 시켜내기 위해 세 번째 이미 상장돼 거래소 두 군데 상장했어요. 한 군데 아직 남았어요. 예, 아직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거 하려면 돈 또 들어가야 돼. 그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관리비인데. 그래서 지금은 대기 상태에 있는데 두 군데 이미 상장해 놨어요. 상장했는데 코인을 하나도 안 팔았어. 그죠? 네. 네. 그렇게 지금 보호하고 있는 코인이 춤코인인데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예요? IoT. 네. IoT가 뭐냐? 4차 산업혁명에 이 IoT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과 더불어 끌고 가는 게 IoT예요. 인터넷 오브 띵스. 띵스는 사물이잖아요. 사물.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물마다 예, 선풍기도 인터넷이 달리기도 하고 TV에도 인터넷이 달리기도 하고 컴퓨터에도 아니 컴퓨터 인터넷이지 그 냉장고에도 인터넷이 있기도 하고 뭐 요즘은 없는 자동차도 이제 인터넷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자그만 사물이든지 곳에 인터넷이 있어요. 요즘은 수도 계량기 인터넷이 달려 있어요. 수도 계량기 측정해라 안 와요? 예. 이제는 수도 계량기를 예전에는 측정해가지고 수도세를 했는데 이제는 거기다 인터넷을 달아놔가지고 이 집이 얼마를 썼는지 인터넷이 다 읽어. 예.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서 만든 게 뭔지 알아요? 뭐냐면 그
하수구에 위에 이렇게 덮는 거 뭐지 이거? 맨홀 뚜껑. 맨홀 뚜껑에다 인터넷을 달았어요. 저희 회사 작품이에요. 예. 아직 못 팔아서 그렇지. 예. 이제 조만간 엄청나게 도심화다 할 거예요. 이 맨홀 뚜껑이 닫으면 뭐냐면 얘가 맨홀 안에 물이 수위가 얼마인지 물 오염도가 얼마인지 거기에 가스가 얼마나 찼는지를 얘가 다 측정해줘. 그러면 맨홀 뚜껑이 도시에 쫙 있으면 얘는 물수위가 얼마인데 얘는 물수위가 갑자기 올라갔잖아. 그럼 뭐가 막힌 거죠. 그럼 거기로 출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스, 아모니아 가스가 얼마인지라서 들어갈 건지 말 건지 판단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맨홀 뚜껑에서 하는데 걔는 철판으로 달면은 인터넷이 안 통하니까 특수 플라스틱을 개발했는데 그 특수 플라스틱이 철보다 더 강한 애를 개발했어요. 거기다가 인터넷을 달아놓으니까 IoT를 달으니까 통신이 돼. 예, 통신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는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달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예?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인공지능이 개발되면서 모든 사물에 이제 뭐가 달린다? AI 오브 띵스. 예, 사물에 인공지능이 달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세탁기를 한 대를 사왔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70대신 분이 빨래하기도 힘들고 이제 이제 그 며느리가 어머니 세탁기 최신형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서 사놨는데 이 까먹는데 이 세탁기가 그냥 다 디지털 되는데 이거 막상 빨래를 내면 어떻게 돼?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그냥 깨알 같아가지고 더 갑갑해. 그래가지고 야 며느라 이거 어떻게 키는 거냐? 어머니 이거 어쩌고 저쩌고 예, 안 되겠어. 이게 작동을 못하는 부분인데 근데 거기 세탁기에 QR코드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QR코드. 딱 있으면 휴대폰을 갖다가 거기다 QR코드를 딱 찍어. 그럼 여기서 지니 그 알리바바의 요술램프를 이렇게 비비면은 봉 하고 예,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예, 지니가 나타나서 이러잖아요. 주인님 저에게 무엇을 시키시려고 합니까? 이러잖아요. 뭘 도와드릴까 이러잖아요. 요술램프에 비비지 않아도 QR코드에다 딱 찍으면 세탁기 인공지능이 여기에 딱 떠. 그래가지고 딱 떠가지고 얘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주인님 무슨 세탁을 하려고 하십니까? 뭘 물어보시려고 하니? 아니 이거 세제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러면 제가 하는 대로 보세요. 그림이 나온 대로 거기에서 뭐 뚜껑을 이렇게 여세요. 그러면 딱 얘는 예. 틀렸어요. 저거 그거 말고 딴 거 여세요. 뭐 이런 거 이제 얘가 대화를 하면서 다 설명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분유하는데 이거 어느 분유가 더 좋나요? 분유에 그 깨알 같은 것이 보기 뭐라는데 이제 분유에 QR이 다 있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분유 진이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 분유가 어떤 게 된 거야? 우리 애가 몇 살인데 얘한테 뭐가 더 좋게 만든 거야? 다른 경쟁사보다 너네께 뭘 더 잘 만든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그냥 말로 다 답변해 주는 겁니다. 예, 답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다 이제는 사물마다 인터넷이 달려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이 안 달린 제품을 내면 그 제품은 안 팔린다. 그 다음에 모든 홈페이지마다 인공지능이 달려 있다. 인공지능이 안 달려 있는 홈페이지는 묵사발된다. 예, 여기는 별 볼 일 없는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옛날에 홈페이지 없어도 장사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홈페이지가 있어야지 그 회사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홈페이지에 인공지능이 안 달리면 그 회사는 후진 회사, 뒤처지는 회사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 나올 때마다 우리 인공지능이 달리는 거예요. 홈페이지마다 각 기업마다 우리 인공지능이 달리는 거예요. 그런 게 뭐라고요? IoT. 그러면 그 AOT. 그러면 그들이 전부 우리 층코인과 연결돼야 안 돼요. 돼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시간 강의 끝났습니다. 예, 우리 센터장님이 회장님 제발 1시간 20분 만에 끝내주세요. 소변 내려와서 힘들어해요 우리 회원들이. 예.
그런데요, 2시간도 짧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으셨죠?